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평범한 30대의 여자입니다. 요즘 들어 인생 최대의 사이다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얼마 전 신우이가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쉬다가 시댁에 와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제왕절개 후 조리원에서 한 달가량 있다가 나오더니 모유양이 적어서 혼합수유를 했고 현재는 분입만 먹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모유 수유를 끝내고 슬슬 단유 준비 중인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신우이가 단유를 하지 말고 자기 아이에게 모유를 달라고 하더군요. 간단하게 먹이려면 음식 조절도 해야 하고 전량도 늘려야 하는데 신우이가 그 정도도 못 해주냐며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아토피가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바르는 약으로 계속 참아오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너무 심해져서 약까지 처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부과에서는 스테로이드성 크림이나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는 약을 복용하면 24시간가량 수유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단유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 신우이는 몇 달만 더 참으라고 합니다. 치료를 멈추다가 조카 100일 때까지만 참다가 그 뒤에 다시 치료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 제 상태가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참을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닐 정도죠. 면바지에 조금만 실밥이 튀어나와도 허벅지가 시뻘겋게 부어오르며 조금 걷기라도 하면은 살이 터지고 딱쟁이까지 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신우이라는 여자는 그런 제가 매정하다며 저희 남편에게 울면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자기 애는 자기가 먹이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지 내가 신우이 눈치까지 봐가며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신우이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혼합수유를 하냐고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모유량이 적다는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문제라면 미역이나 족발 같은 음식을 열심히 챙겨 먹던가 아니면 다른 모유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며 노하우를 쭉 설명해 줬지만 신우이는 할 마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건성으로 내내 대답하고 말더군요. 듣던 말던 꼭 참고 한참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가 참 듣기도 지겨웠는지 그제서야 사실은 하면서 실토를 하더군요.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자기 가슴이 젖어서 싫다고요. 자기 모양 망가지는 게 싫으니 이러고 있었다. 참으로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정 그러면은 초유가 아이에게 좋으니 한두 달만이라도 힘내서 먹여보라 권유를 해줬죠. 그때는 그렇게 알았다면 전화를 끊고 말았습니다. 끊고 나서 폰으로 통화 시간을 보니 뭔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2시간 가까이 통화를 했더군요. 제가 조카의 엄마도 아니고 자기 새끼 알아서 잘 챙기겠거니 하고 신경을 껐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며칠 전 제가 냉동고에 보관해왔던 모유를 중탕시키려고 냉동고를 열었는데 모유팩이 삐뚤하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상하다 싶었지만 신랑이 뒤지다가 건드렸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거든요. 근데 다음날에도 모유팩이 또 삐뚤어져 있길래 왜 자꾸 여길 건드리지? 하며 정리를 해놓으면서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몇 개 짜놓았는지 세워놓질 않아서 단순히 이상하다고만 생각하고 말았지요. 하지만 이상하다고 느낀 그때부터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짜놓은 모유의 수를 세어서 기억하고 있었고 하루 이틀 몇 날이 지나도록 지켜본 결과 짜놓은 모유가 조금씩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뭐지? 내가 애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싶었지만 찜찜함은 계속이 되었죠. 그러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아기가 보고 싶다며 잠깐 들르라고 하시길래 짐을 바리바리 챙겨서 시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누이는 조카를 보느라 정신이 없고 시어머니께서는 제 아이를 봐주시면서 과일이 드시고 싶다고 하여 냉장고에서 과일을 찾고 있는데 냉장고에 모유 저장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제가 쓰는 모유 저장팩과 동일한 제품일까요? 참, 그걸 보는 순간 비어있던 제 모유팩이 생각이 나며 촉이 왔습니다. 아주 강한 촉이요. 그런데 일단 심증뿐이니까 떠보는 마음으로 시누이에게 한마디 건네보았죠. 아가씨 가슴 모양 변한다고 안 먹인다더니 이제 조카 모유 먹이시나 봐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평소처럼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대뜸 시누이가 정색을 하면서 그깟 젖 하나 가지고 엄청 유세 떠네 이러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반응에 당황을 했지만 그 덕에 제 것을 가져갔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했더니 제 말을 무시하고 아기 재울 거라고 방으로 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건방지고 싸가지가 없었지만 일단 저 모유팩이 왜 여기에 있는가, 대체 누가 내 젖을 시누이에게 빼돌렸을까 하는 의문이 먼저 들었습니다. 시댁에 유축기는 없고 젖병과 분유뿐인데 아무리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아도 의심할 사람이 신랑밖에 없더라고요. 신랑이 조카 먹이려고 빼돌린 것인지 아니면은 시누이가 자기 애 먹이려고 훔쳐오라고 시킨 것인지 그걸 모르겠지만요. 근데 때마침 아기가 힘들어서 보채길래 일단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퇴근한 남편을 붙잡아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라고 물어보니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안절부절하더군요. 뭔데? 딱 말해, 나 다 알고 있어 하니까 체념한 듯 한숨을 푹 내쉬며 동생이 너무나도 조카에게 젖을 먹이고 싶은데 전량이 부족해서 걱정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 냉장고에 젖이 남아도니까 가져다 줄게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애기 먹일 밥을 시누이에게 가져다 바친 거지요.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에 저는 화가 났는데 남편은 가족끼리 나눠 먹는데 그럴 수도 있지라며 제 마음을 공감해주지 못하고 이해를 해주지 못하더군요. 그렇게 떳떳한 행동이었으면 처음에 물어봤을 때 그리 뜸들이면서 말하지 말았어야지. 자기 스스로도 자기 행동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인지하면서도 했다는 말이겠죠. 저는 저대로 화가 나서 자꾸 뭐라 잔소리해야 되고 하니 남편은 듣기 싫은 척 건성으로 대답하며 자리를 피하기 바쁜 모습이었어요. 그냥 딱 봐도 시누이와 너무도 판박인 모습이었습니다. 애 같은 모습에 화가 났지만 화를 꼭 참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아무 말 없이 니놈의 게임기를 내 조카에게 주면 기분이 어떻겠냐고요. 그랬더니 자기 물건에 함부로 손대면은 그날부터 이혼이라며 방방 뛰더군요. 그래, 고작 네 게임기는 그렇게 소중하고 내 물건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냐고 쏘아붙였더니 가족끼리는 이야기가 다르다며 변명합니다. 조카에게 준 게임기도 가족에게 준 게 아니냐, 그게 어떻게 다르냐 말하니까 먹는 음식은 나눠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남편의 취미생활을 존중해온 저로서는 그 말을 듣고 정이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분한지 정말 울컥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 아이가 보고 싶다고 저를 또 부르시더군요. 나름 시댁에 잘 신경 쓰며 사는 며느리로 보였겠지만 사실 제가 한 성깔 합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나름 만반의 준비를 끝내고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그날은 웬일로 시아버님까지 함께 계시더군요. 저는 준비한 와인 몇 병을 시아버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평소 말씀이 잘 없으시던 시아버님께서 너무나도 좋은 와인이라고 고맙다고 잘 마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와인의 정체는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아무튼 시누이는
찾아온 저를 힐끔 쳐다보고는 반갑지 않은 듯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니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휙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랑곳 않고 어머니께 준비한 비누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웬 비누냐고 물으시길래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있는 시누이도 들으라는 듯 크게요. 어머니, 제가 요즘 피부가 너무 안 좋아서 주사를 맞거든요. 병원에서도 아이에게 위험할 수 있으니 당분간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젖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축해 놓은 모유를 아이에게 먹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버리자니 아깝고 해서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그래서 비누로 만들었어요. 요즘 TV 보니까 모유 비누가 사람에게 여러모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에 있던 시누이가 방문을 벌컥 열면서 반말로 야하면서 저에게 소리를 빽 지르더군요. 거실에 앉아 계시던 시아버지와 시어머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시누이는 계속해서 저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야, 이 미친 엑스야, 우리 애기 이상 있으면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라고요. 저에게 삿대질을 하는데 얼마나 분한지 손을 부들부들 떠는 게 보이더군요. 저는 다 알면서 태연하게 약을 놀리듯 물었죠. 네? 아가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시누이가 정신이 나가서 고함을 지르더군요. 네 년이 준 전 말이야 하는데 옳다구나 딱 걸렸다 싶어서 바로 말했죠. 젖이요? 저는 아가씨에게 모유를 준 적이 없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아차 싶었던지 시누이가 입을 틀어막고 주변을 둘러보더군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놀란 토끼 눈으로 저희를 쳐다보고 계셨고요. 이어서 시누이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지만 시누이는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답답했는지 옆에 계셨던 시아버지께서 시누이에게 재차 물어보셨어요. 새아가가 너에게 모유를 줬니만이 이게 뭔 소리냐고요. 머뭇머뭇거리던 시누이가 그제서야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아니 그게 오빠한테 부탁해서 모유 좀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하며 말을 채 끝마치지도 못하고 시누이는 갑자기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사태를 짐작한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넌지시 물어보시더군요. 새아가, 네가 애한테 모유를 주었니? 하시고요. 저는 당연히 준 적도 없고 모르는 일이라고 대답했죠. 딱 봐도 훔쳐온 게 보이는 상황에 다들 눈치를 채버리는 상황이 되었고 시아버지가 분노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사실 시아버지께서는 군인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셔서 그런지 나름 깐깐하고 고지식한 면이 있으셨거든요. 오냐오냐 하고 시누이의 투정을 다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는 시어머니와는 다르게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못 참는 성격이세요. 울고 있는 시누이를 보며 옆에 가서는 인연이 뭘 잘했다고 우냐고 호통을 치시며 크게 혼을 내셨습니다. 그렇게 이번 일을 마무리 짓고 집에 도착을 하니 미안한 마음이라도 들려나 싶었지만 개뿔 오히려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날은 남편이 출장이 있다 보니 집에 돌아오지도 않았고 혼자 신나는 마음에 자축하며 애기 재워놓고 TV 보면서 캔 맥주를 따마시고 있는데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 남편 놈도 괘씸하긴 했지.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손에 준 캔 맥주를 보며 아하고 좋은 수가 생각이 난 거죠. 아까 시댁에 와인을 드리고 왔잖아요. 그것은 집안 가득 널려있는 술들이 꼴보기 싫어서 몰래 뺏어 드린 거였는데 이렇게 된 김에 아주 큰 일을 벌여보자 하는 재밌고 못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남편의 취미가 게임 말고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술 수집이거든요. 양주든 와인이든 가리지 않고 모아두는데 그놈들을 다 처치해버린 거죠. 시댁에도 술 좀 더 갖다 드리고요.
그리고 3일이 지나 출장 다녀온 남편이 깜짝 놀라서 묻더군요. 집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질비했던 수많은 술병들이 사라지고 휑하니 비어있는데 아주 집안이 깔끔했던 거죠.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내 술들은 다 어디 갔냐고 허둥지둥 대기 시작했고 저는 깔깔깔 미친 여자처럼 웃기만 했습니다. 평소 프랑스 부르고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잘 마시지도 않고 아껴놓은 와인들이 여러 병이 있었는데 남편이 출장 간 사이 시댁과 친정에 골고루 다 나누어져 버린 거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 몰라서 얼굴이 빨개진 남편에게는 집에 있던 술 전부 다 가족들에게 나눠줬어. 다들 좋아하시던데 했죠. 아니나 다를까 방방 날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한마디 던져줬죠. 먹는 음식은 가족끼리 나눌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요. 그랬더니 망연자실해 하며 주저앉더니 초점 없는 눈빛으로 무너지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꼬습던지 사이다였습니다. 에휴, 근데 참 이 양반이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시위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초등이 따로 없더군요. 참나 삐져가지고는 그래도 지가 해놓은 말은 있어서인지 아무 말도 못하고 벙어리 마냥 앉아있는데 지 발등 지가 지은 거죠 뭐. 이참에 술 모은답시고 좁은 집에 여기저기 늘려가는 거 꼴 보기 싫었는데 일석이조로 참 잘 처리해버렸습니다. 나이스예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속이 시원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일이 있고 아주 속이 시원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저희 남편 단순한 사람이라 조금만 잘해줘도 금세 풀리고 있는 사람이라 그건 다행이네요. 근데 시누이가 어떨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하겠네요. 뭐 아직까지는 별일 없지만요. 뭐 지가 덤벼봐야 어쩌겠어요?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라 100번 싸워도 제가 100번 다 이길걸요? 아무튼 대단한 사이다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저 나름대로 참 속 시원했던 이야기네요. 요새 이 일이 있고 나서 어찌나 밥맛도 꿀맛이고 모든 신이 나는지 여러분도 참지 말고 응징하세요.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